안녕하십니까. 국내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인물, 쟁점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 핫한 뉴스의 김우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신 안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가까이 뵈니까 강직한 인상도 있으시고 한데 국회에서는 여의도 칸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의 이미지는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강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강직한 성격이고요. 또 제가 여의도 칸트라는 말을 뭐 이렇게 가끔 듣는데 그건 제가 출근 퇴근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딱 내 퇴근하는 시간이나 출근하는 시간 보면 시간은 안다 이래가지고 여의도 칸트라는 이름 붙을 정도로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 예. 그러고 또 부드러운 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 참 좋으세요. 예,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최근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저서를 재출간하셨던데요.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 예. 이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한 대학생의 죽음을 경찰의 고문치사로 인한 죽음으로 밝혀내시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에서 그 사건을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굉장히 군사 정권, 암흑 정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였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고문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의문사로 이렇게 결론난 많은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박종철 열사의 열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고문을 당해서 사망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부검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정의감을 가지고 밝혀냈다는 점이 제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은 부검을 직접 검사가 참관하거나 이러지는 아니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부검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부검 의사와 같이 부검을 해가지고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게 처음으로 수많은 군사정권 그 오랜 군사정권 동안에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건입니다. 예, 의문사는 많았지만 그렇죠. 의문사는 수없이 많았지만은 고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최초의 사건이고 또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걸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사고 그렇게 해서 6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을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군사 정권이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군사 정권이 이제 종식을 재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의감이 넘치는 열정적인 검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표님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해지네요. 대학 시절에 이른바 운동권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 그때 운동권은 좀 이제 소박한 운동권이었죠. 지금처럼 뭐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좌파적 이념,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군사 정권에 대한 어떤 항쟁, 이런 저항 이런 것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1학년 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한일 회담 하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9일간 단식을 했고 예. 또 3학년 때는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돼 가지고 그때 한비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걸 지금은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와 예. 같이 성토대회를 주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죠.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그래서 저하고 조영래 변호사가 1개월씩 정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그때 그 6.8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부정선거. 그때 많은 부정이 있었죠. 그걸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 운동을 많이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이 도망도 다녔습니다. 예. 예. 그 순수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하셨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군사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셨다고 네. 하던데요. 이렇게 그냥 뵙기에는 유복한 집안에서 좀 고민 없이 자라나셨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대학 졸업 후에 야학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네. 계기로?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말하자면 대학 3학년, 4학년 학생 운동으로서 거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되게 좀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인 마산으로 경남 마산으로 내려가서 친구와 함께 이제 야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건 학교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를 못 가고 직장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중학교 과정을 좀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때 1년간 국어를 담당해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결국은 이제 그 야학이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돈을 조달할 길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것이 가슴 아픕니다. 참 저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중에도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변호사 시절엔 또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런 사건 중에서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대한변호사회의 그 인권위원으로 일했고, 또 공보이사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것이 당직 변호사 제도와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법률 상담소 두 개를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있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직 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체포되거나 또 구금됐을 경우에 바로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신청하면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접견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하는 거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당직 변호사 제도인데 그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이 땅에서 고문은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직 변호사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바로 체포되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변호사한테 자기가 고문당했으면 고문당한 사실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문이 그 후부터 확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큰 보람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도 당직 변호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전국 변호사회에서 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에 크게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그리고 당시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던 초기였는데 그때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래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상담소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도 받아주고 또 폭행 당한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 법률 상담소가 아마 서울지방변호사에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또 의정 활동하고도 연결이 됐겠군요. 그런 제도들 만들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서.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국회로 진출해서 인권에 관련된 많은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인권을 신장하는 많은 법률을 그때 만들고 개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네. 활동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현안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연초에 당청 간의 불협화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당청 정례회동에서 대통령과 만나셨죠. 그래서 뭐 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좋은 말씀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우선 서민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가라든지 그리고 물가를 잡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선 국정의 당면 제일 목표로 그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당정청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그렇게 협력하고 또 물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되지만은 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대통령께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 달라. 아, 예. 중요한 이렇게 말씀이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께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 소통의 창구가 정당인데 사실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